고위험 집단시설 방역대책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양원, 요양병원 종사자와 환자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고위험 집단시설, 요양원, 요양병원, 복지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30% 정도 진행되면서 일부 시설에서 다수의 확진 환자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요양병원 5개소에서 총 87명의 종사자와 환자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발생한 병원들은 서구 소재 한사랑 요양병원 74명, 북구 소재 배생병원 7명, 수성구 소재 수성요양병원 4명, 동구 소재 진명 실버홈 1명, 수성구 소재 시지 노인병원 추가 1명입니다. 서구 소재 한사랑 요양병원은 3월 16일 간호과장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어제 전체 종사자 71명과 입원 환자 117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어제 결과가 나온 종사자 중에서 17명의 확진 환자가 그리고 오늘 새벽 결과가 나온 환자에서 57명, 도합 7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종사자 4명은 병원에 입원 조치하였고 10명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조치하였습니다. 오늘 새벽 확진 판정을 받은 57명의 환자와 그리고 남은 3명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병원 내지 생활치료시설에 전원 입원 조치할 예정입니다. 질병관리본부 병원 담당 즉각 대응팀과 대구시 역학조사관들이 현장에서 상세한 역학조사와 추가 감염 차단을 위한 방역 대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 추가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편 북구 소재 배성병원은 3월 16일 종사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병원 내의 환자와 직원 112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7명, 간호사 1명, 환자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확진 환자는 6명은 대구의료원에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확진 환자가 발생한 삼병동은 코트 격리하였고 고위험 대상이라는 판단하여 집중 관리하면서 추가 검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요양병원은 역학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로 확진 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으나 이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격리 차단하려는 것이므로 앞으로도 일정 규모 이상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인 진단검사를 신속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병원은 현재 3월 16일 날 생활지도자 1명 발생한 이후에 어제 실시한 직원과 환자 전수조사 결과 간호사 1사람, 환자 6사람이 추가 확진되어져서 환자 6명은 전원 대구의료원으로 이송 조치되었고 병동 전체를 코호트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사랑 요양병원의 경우 실제 3월 16일 날 간호사 1사람이 발병한 이후 저희가 17일 종사자와 환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종사자 17명, 환자 57명, 토탈 지금까지 7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1차 초기에 저희가 확인한 결과 최초 증상을 나타내신 분들이 이미 한 열흘 전부터 계셨던 것으로 보아서 최소 열흘 10일 이전에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그 안에서 좀 병원 내에 확산이 일어났던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현재 저희 대구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팀이 현장에서 환자에 대한 평가를 지금 하고 있고 환자를 어떻게 저희가 조치할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요양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요양병원은 2월 20일 날 간호조무사 실습생 1명이 확진 환자로 발생하였으나 즉각 조치되어졌고 이 이후에 특별한 확진 환자가 없다가 3월 13일 간병사 1사람이 확진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3월 17일 날 의사 1명, 간호조무사 1명, 요양보호사 2명이 추가 확진되어져서 현재
확진자가 발생한 5병동 전체를 코호트 격리하였고 환자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시행한 상황입니다. 검사 결과는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진명실버홈에서 확진자 한 사람이 나와서 종사자 전수조사 결과 요양보호사 한 명이 확진되어졌고 대덕실버홈에서 역시 확진자 한 사람과 같은 방을 사용한 유정사 한 명을 발견하여서 저희가 격리 조치를 하였습니다. CG 노인병원 같은 경우에 3월 5일 날 간병사 한 사람, 3월 6일 날 간호조무사 한 사람, 3월 7일 날 간병사 한 사람과 조무사 한 사람이 발생되어져서 2층 병동 환자에 대한 직원 검사를 전체 실시하였고 코호트 격리를 계속해 왔고 3월 17일 환자가 추가적으로 한 명 더 발생한 상황입니다. 요양시설에 대한 추가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57명을 오늘 병원으로 전원 조치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일반적인 그냥 단순히 코로나 중증 경증으로만 나눌 수 있는지 특별한 요양시설 특유의 어떤 다른 증상이 있는 환자 특성에 따른 병동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배성병원은 정신병동인데 어제부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대남병원에서 보듯이 정신질환자 환자에 대한 그 조치가 좀 주목이 되는데 이 대구의료원으로 이송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 정신질환자 확진자에 대한 어떤 특별한 또 조치가 마련이 돼 있는지. 이 배성병원은 정신질환자들이 있는 병원입니다. 여기서 발생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우선은 대구의료원에 정신병 환자들을 치료하던 그런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조현병 환자나 이런 분들은 대구의료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차적으로 대구의료원으로 이송해서 거기서 치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사랑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와상 환자도 있고 또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로서는 가장 어려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계명대학교 대구 동산병원에 지금 와상 환자들을 위한 전용 병상들을 만들어서 오늘부터 아마 시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옮기고 또 거동이 되는 분들은 가까운 병원들에 입원 조치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 상황 관련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아침 회의에 저희 행정부시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고 이와 관련돼서 환자들의 치료 병상의 문제를 저희 지역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이 부분은 대남병원이라든지 또 영주의 푸른병원, 봉화의 푸른병원이라든지 이런 사례에서 볼 때 지역 차원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은 중대 본 차원에서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고위험 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이랑 뭐 요양병원 등을 전수조사하고 계신데 30% 완료했다고 하면 이제 뭐 한 130곳 가량이 완료가 됐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확진자 87명이 지금 요양병원 5곳 정도에서 나온 숫자이거든요. 지금 자료에 보면. 그러면 이 130여 곳에서 87명이 나왔다고 보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요양원, 요양병원만 따로 추려서 지금 87명을 발표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한 30%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 10,000여 명 이상이 지금 검사했고 검사 결과는 모두가 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검사한 것 같은 경우는 오늘 검사 결과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 우선적으로 확진 환자가 발생했던 병원들의 전수조사는 긴급하게 했고 검사 결과도 긴급하게 받도록 했기 때문에 한사랑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어제 진단 검사를 했지만은 종사자들의 결과는 어제 밤에 그리고 확진 환자들에 대한 검사 결과는 오늘 새벽에 다 받을 수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질병관리본부의 즉각 대응팀과 그리고 대구시 역학조사관들이 공동으로 지금 투입이 돼서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걸로는 요양원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어 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요양병원입니다.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이러한 대규모 내지는 소규모의 집단 발병 사례가 확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수하면서도 저희가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계속 신속하게 할 겁니다. 그대로 두면은
안에서 더 감염이 더 퍼지고 또 그것이 지역사회로 전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전수 진단 검사를 아마 이번 주 내로는 마친다는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발생하는 대로 거기에 따른 조치를 계속하면서 지역사회로 확산을 차단하는 조치도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천지 교인들이 고위험군일 때 저희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확진 환자들이 나왔지만은 이 조사를 끝내고 나서는 확진 환자들의 감소세가 대폭 감소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그냥 두고는 코로나19 종식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 확진 환자가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놀랄 일도 아니고 또 그 부분들을 너무 경시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한사랑 요양병원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브리핑 자료 보면 저 16일 날 간호과장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했는데 처음으로 근데 그 김정현 단장님 말씀으로는 10일 전부터 증상이 있었고 10일 이전부터 확진자가 발생한 듯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병원 조치는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이런 증상이 있었을 때 그 보건소라든지 이런 곳에 바로바로 이렇게 신고가 돼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또는 이게 부단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3월 16일 날 간호부장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즉각적으로 투입되어서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확인해 본 결과 그 환자들 중에는 증상이 있는 환자가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어제 전수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요양병원들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요양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의사, 간호사, 간병사, 환자를 돌보고 있는 분들입니다. 환자의 상태가 만약에 발열이 있거나 이런 의심 증세가 있을 때는 그 차원에서 즉각적으로 조치하고 저희 대구시나 보건소에 신고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 고생을 잘 압니다. 그러나 늘 지금 집단시설은 감염의 고위험 대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코드 격리가 되지 않더라도 자기 격리 부분들은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들에 말씀을 드리고요. 상세한 부분들의 역학조사 부분들은 김전영 단장님께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한사랑 요양병원과 관련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어제 추가로 확진되어진 17분의 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역학조사를 한 결과 정상을 호소한 날짜가 최소 한 7, 8일 이상 되신 분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 실제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는 아직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환자분들이 정상 발생 시기가 언제인지 그동안 또 입퇴원한 환자는 또 어떤 분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면회를 왔던 분들의 명단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봐야지 언제부터 증상이 있었고 유행이 시작이 되어졌는지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일단 1차적인 목적은 아직까지 병원 안에 확진되지 않은 환자가 60여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확진자와 구분해서 추가적인 전파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를 위해서 확진 환자 60분에 대한 중증도 평가, 정상에 대한 평가와 그 다음에 와상 상태에 어느 정도의 수준의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지에 대한 평가를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원 조치가 가능할지 아니면 불가피하게 병원 안에서 코호트 격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질병관리본부와 저희가 같이 논의해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7, 8일 이상씩 증상을 호소했다라는 거는 그 7, 8일 이전부터 이렇게 증상이 나서 이제 그런 좀 발열이라든지 이런 좀 의심 증상이 났었지만 그 보건소를 찾지 않거나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조사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조사한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상 호소가 7, 8일 이상씩 됐다는 게 뭐 어떤 뜻인지 좀 정확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초역학 조사들을 보건소에서 해서 저희한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최초 증상을 발생한 의심 증상이 있었던 부분들이
한 뭐 3월 중순 또는 3월 한 10일경부터 있었던 분들이 다수 계셨던 거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심적 역학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이분들의 DUR 그러니까 의료 이용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해 봐야지 실제 언제부터 증상이 있었고 또 누가 더 선행된 환자인지를 저희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분들이 의료진인데, 그러니까 직원이면 뭐 의료진들도 당연히 알았을 텐데 보건소에 신고를 안 하셨던 건지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요양원하고 요양병원 전수조사가 30% 정도 진행됐다고 했는데 전수조사 대상이 뭐 시설 몇 개 기관에 뭐 몇 명 정도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몇 개 시설, 몇 개 기관인지는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대상은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종사자와 그다음에 환자들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신고 여부 역시 저희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사랑 요양병원의 경우는 저희가 인지한 계기가 유증상을 느끼신 간호과장님께서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확진되었고 이분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직장이 한사랑 요양병원임을 저희가 확인 후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서 저희가 추가적인 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그 요양원은 이제 관리가 잘 되고 뭐 요양병원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요양원보다 요양병원이 왜 이 집단 감염에 취약한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라고 해서 그 집단관리의 취약, 누가 더 취약하고 덜 취약하고를 그런 기준으로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시설의 규모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입원해 있는 환자의 중증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봐야 될 것이고, 아무래도 요양시설보다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은 요양 서비스나 아니면 다른 기저질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고위험군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기관이 감염병에 취약하다를 그렇게 일괄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부터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특히 종사자분들이 어떤 의심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즉시 업무에 배제하시고 검사를 받으셔야지 나머지 종사자나 아니면 환자 또는 입소자에 대한 추가 전파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한사랑 요양병원이나 배성병원 등에서의 어떤 역학조사 결과를 좀 얘기해 주셨는데요. 시지 노인병원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환자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좀 요약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시지 노인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최초 환자가 3월 5일 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간병사 한 분이 발생하였고, 그다음에 3월 6일 날 간호조무사 1명, 3월 7일 간병사 1명, 간호조무사 1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당시 저희가 즉각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그 접촉자와 환자들을 전부 다 분리하였고, 그 이후에 저희가 추적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환자 한 분이 3월 17일 날 추가적으로 발생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초기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전혀 문제가 없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도 저희가 계속해서 나머지 추가 격리되어진 분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기본적으로 한사랑 요양병원에 좀 환자들 연령대가 어떤지랑 좀 병원의 생활 공간 구조가 어떤지 좀 먼저 궁금하고요. 그리고 봉화의 푸른 요양원을 보면은 음성이 나왔더라도 이제 추가 양성 판정이 나온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좀 추가 발생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구조는 일단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실이 2층, 3층, 그다음에 4층, 5층으로 되어져 있고, 2층, 3층이 한 병동, 그다음에 4층, 5층이 또 하나의 병동으로 관리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주로 이 한사랑 요양병원 내에서 조금 중증에 가까우신 분들이 2층, 3층에 밀집되어서 관리되어지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의 연령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나중에 정확하게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수치를 지금 다 알고 있지는 못하고요. 그다음에 질문하신 게 추가 발생 가능성은 조금 구조 자체가 요양병원의 특성상 저희가 확인한 결과
직원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요양 환자들을 이렇게 간호하신 것으로, 치료 또는 간호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특성상 상당 부분의 이제 접촉들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특히 이 안에 지금 60여 분의 나머지 환자분들도 감염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60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인 이 접촉의 정도를 저희가 평가해서, 위험도를 평가해서 밀접 접촉자와 아닌 분들로 이제 구분하고, 그 구분된 위험도에 따라서 병실 안에서 저희가 어떻게 조치할지를 저희가 판단할 계획입니다. 그 환자들이 일주일 전부터 증상을 호소했다라고 하는데, 호소한 게 아니라 이제 이 환자들이 이 발생 17명의 환자가 어제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기초 역학 조사를 합니다. 그럴 때 물어보는 것이 언제쯤 이 증상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3일 내지 길면은 일주일 정도 전에 증상이 있었다라고 얘기한 것이지, 어디 호소를 했는데 묵살했다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부연 설명을 드립니다. 혹시 이게 오해가 있으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증상이 있었으면 그 자신들이 먼저 보건소에 검사를 받았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신고. 검사를 안 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출근을 해서 이게 환자들과 접촉을 했는지 그걸 여쭤보거든요. 그 부분들은 아마 16일 날 그저께 있었던 간호과장은 본인의 이상 증세를 보고 본인이 선별진료소를 찾아가서 검사해서 확진을 받은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17명의 종사자들 같은 경우 중에서도 보건소의 1차 역학조사 결과는 증상이 며칠 전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본인들이 정말 자기 스스로 출근하지 않고 검사를 받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발열이나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말고 집에 있으면서 빨리 보건소나 그다음에 질본 1339로 연락해서 안내받아서 검사를 받아라. 검사 받고 결과가 나오는 동안도 움직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들을 지키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